그때부터 영무원이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 철도 시스템을 두 눈으로 직접 검증해온 남자. 스위스 연방철도청의 시스템 분석가 요한 슈타이너. 시간을 다루는 일에 있어선 누구보다 정확했고, 철도가 정시에 도착하지 않으면 직접 기관사까지 불러 세우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스위스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합니다. 기술도 시스템도 철학도요. 그럼 그가 한국에 온 지 단 7일 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 보물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요한 슈타이너입니다. 스위스 연방철도청, 즉 SBB에서 시스템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철도 정시성 평가입니다. 스위스에서 열차가 정해진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하도록 만드는 모든 요소, 즉 운행계획, 신호체계, 차량 정비, 인력 배치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스위스는 흔히 시간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스위스 시계는 정밀함의 상징이고 저희 철도 시스템도 그 철학 위에서 움직입니다. 열차가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도착하고 출발하는 나라, 그게 바로 스위스이며 저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평생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위스 철도는 유럽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높은 정시성과 편리한 네트워크, 훌륭한 기술력으로 유명합니다. 스위스 철도 시스템은 높은 전철화율과 면적당 철도 밀도, 그리고 다양한 관광 연계 철도망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스위스 연방철도인 SBB는 유럽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철도 회사로 인정받고 있지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확함이 곧 모든 것이다. 스위스는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사회를 지탱한다. 저희 스위스 철도는 그 원칙 아래 수십 년 동안 다져진 유럽 철도의 본보기였고 저 자신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에서도 유럽 여러 나라들은 저의 평가를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철도연맹, 즉 UIC 산하의 철도 정시성 평가 컨소시엄에서 10년 주기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고속철도 운영 혁신. 세계 각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평가하고 그중 모범 사례를 뽑아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는 중대한 작업이었습니다.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 이탈리아의 프레치아로사, 동아시아의 신칸센, 중국 CRH, 그리고 한국의 KTX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이미 TGV, IC 평가를 마친 상태였고 이번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한 국가들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요한, 이번 보고서에서 당신은 한국을 맡게 됐소.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니요? 한국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프랑스에서 TGV 기술을 도입해 시작한 나라지만 지금은 독자 고속열차를 운용하고 있지. 한국이 지금 철도계에서 조용히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소. 외국인 이용자 만족도도 높고 정시성 지표도 유럽 수준을 능가한다더군. 눈으로 확인하고 오시오. 그 말에 저는 내심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술이야 발전할 수 있겠지만 고속철도라는 것은 단지 열차의 속도나 껍데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운행 경험이 축적되었는가, 얼마나 일관된 정비 시스템과 지연 대응 체계를 갖췄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국민 일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가를 보아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직 한국은 미완성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에서도 한국 제품은 흔히 접할 수 있었고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브랜드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철도 운영 능력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철도는 정밀한 기술 이상으로 정직한 습관이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짐을 꾸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출장 일정은 일주일, 평가 항목은 총 7가지였습니다. 고속철도 정시성, 지방 간선 열차 운영, 열차 간 연결성,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 디지털 안내 시스템, 다국어 접근성, 고객 응대 매뉴얼, 한국국토교통부,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미팅도 포함되어 있었고, 주요 평가 일정 중 하나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직접 시승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아침까지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리무진 버스는 무척 쾌적했고, 거리 곳곳에 보이는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지만 고속철도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선로 유지, 인적자원 관리, 시간당 열차 배차 수, 소프트웨어 통합성 등 일반인이 체감하지 못하는 깊은 구조를 들여다봐야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 출발 예정은 8시 58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고 시간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입선 시각, 출발 방송, 도어 개폐 시간, 플랫폼 정차 위치까지 모두 체크할 요량이었습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철도 시스템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미세한 타이밍에서 그 나라 철도의 문화를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기차는 조용히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열차가 정차한 위치는 제가 생각했던 정확한 지점이었고 말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8시 58분 시침이 정확히 수직을 이루는 그 순간 문이 닫히고 열차는 소리 없이 출발했습니다. 지연시간 0초.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우연이겠지. 그럴 수 있지. 한 번쯤은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짧은 3분간의 플랫폼에서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열차의 정차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차는 정확히 들어왔고 안내 방송은 또박또박 울렸고 출발도 정각이었죠. 하지만 저는 결코 그것을 실력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죠. 단 한 번의 운행이라면, 특히 외국 전문가가 타는 날이라면 더더욱 연출이 가능하지요. 나를 의식한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 어느 쪽이든 아직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니다. 저는 여전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한 번의 정시성, 이 깔끔한 플랫폼의 모습, 그리고 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출발. 모두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정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고나 할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철도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그 표면 뒤에 숨겨진 결함, 왜곡, 우연, 과장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그 진짜 모습은 일상이 아닌 변수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진짜 정시성은 비 오는 날, 사고가 나는 날,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날에 시험대에 오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 일정으로 향하면서도 이건 아직 아무 증거도 안 된다고. 한 번의 정시 출발이 전부가 아니야. 그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계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열차는 정시에 출발했고 좌석도 정갈했으며 안내 방송은 간결하고 정확했죠. 무엇보다 달리는 동안 흔들림이 거의 없다는 게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감탄하기보단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럴 수 있는 거니까요. 외국 전문가가 탄다는 걸 알았다면 특별히 준비했을 수도 있고 여러 조건이 우연히 잘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도착 시간 역시 놀라울 만큼 정확했어요. 부산역 플랫폼에 발을 디뎠을 때 제 시계는 예정 도착 시각과 단 2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조차 저는 속으로 말했죠. 지금까지는 보여주기였을지도 몰라. 그러니 한 번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은 이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일정 동안 철저하게 일상을 보기로 했어요. 지방 노선, 일반 열차, 그리고 도시철도까지 계획에도 없던 시승을 일부러 추가했고요. 특히 혼잡한 시간대와 날씨가 안 좋은 날, 그리고 수도권 외곽 구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열차는 아무래도 외부인의 시선을 의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골역에서 출발하는 완행열차나 평범한 전철이라면 그런 연출이 통할 리가 없죠. 그 이후로 저는 수첩을 늘 손에 쥐고 열차를 바꿔 탔습니다. 병점행 전철, 강릉행 ITX, 대전에서 탑승한 무궁화호까지 다양한 열차를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선이 달라지고 열차 등급이 바뀌어도 정시성이나 안내 시스템은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철도망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참 글을 쓰다 보니 생각이 나는데요. 부산역에 도착한 날엔 다른 역에서 한 승객이 분실물을 두고 내린 일이 있었는데 역무원이 CCTV와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단 15분 만에 짐을 찾아주는 걸 직접 봤어요. 그분은 특별히 긴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며 놀라지도 않더군요.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또다시 의심했죠. 정말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운이 좋은 걸까? 하지만 반복되는 경험 앞에서 특별히 준비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제 가설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퇴근 시간대에 탑승했는데 사람들이 복잡한 와중에도 자연스럽게 타고 내리고 안내 방송은 딱 맞춰 흘러나왔고 지하철도 정확히 정해진 시각에 도착했어요. 이쯤 되니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죠. 이건 설계된 질서다. 이건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구나. 물론 아직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쉽게 인정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에게 한국철도는 여전히 검증 대상이었고 그 검증은 단순한 숫자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시성과 일관성이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점은 점점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건 아마도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전히 의심을 품은 채 관찰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더는 설명되지 않는 일관성들을 자꾸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정확함과 조용한 리듬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자주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말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습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의심 너머에 무언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던 거죠. 며칠 동안 전국을 오가며 여러 열차를 타봤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정시성과 질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진짜 시스템의 실력은 결국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내심 그런 변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런 상황이 실제로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려던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출발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열차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간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이제 뭔가 진짜를 보겠군. 속으로 그렇게 말했죠. 드디어 검증의 기회가 온 겁니다. 곧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선로에 일시적인 이상 신호가 감지되어 잠시 연착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내용은 명확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단 다들 조용히 충분히 납득한 표정으로 태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몇 년 전 일본에서 겪었던 비슷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도쿄역이었습니다. 저는 오사카로 가는 신칸센을 타기 위해 플랫폼에 나와 있었고 평소처럼 정시에 출발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주변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전광판을 올려다보니 거기에 열차가 지연된다는 안내 문구가 잠깐 떴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이어서 승무원의 음성 안내도 몇 차례 흘러나왔고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 이유였습니다. 안내는 있었지만 너무도 간단했고 이어지는 설명이나 조치는 없었어요. 열차가 얼마나 늦어지는지, 왜 늦는 건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죠.
단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무성의하게 몇 번 반복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 상황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지도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모두가 조용히, 정말 이상하리만치 조용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도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승객들이 하나둘씩 말을 꺼내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누군가는 직원에게 이유를 묻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놓치게 될 일정에 대해 걱정을 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분산되고 대화와 항의가 오가면서 정서적으로 균형을 이루죠. 그런데 도쿄역의 그 순간은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인들은 정적 속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사람들이 서 있는 자세나 주변을 보는 시선이 점점 불안정해졌고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빠른 걸음으로 다른 출구 쪽으로 이동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자리를 계속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겐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동요하는 특성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요. 지진이나 재난 상황을 겪어본 경험 때문인지 평소엔 참는데 익숙하지만 통제가 사라진 순간엔 모두가 일시에 허둥지둥하게 되는 그런 기질이요. 말은 안 해도 이미 그런 긴장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역무원이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요. 혼자서 여기저기 오가며 질서를 잡으려는 모습이 꽤 분주하고도 고단해 보였습니다. 정작 전광판은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겉으로 보이는 침착함과 실제 내부의 긴장감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이 꼭 안정적인 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납득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이죠. 그날의 도쿄역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파도처럼 번지고 있었던 장소였어요. 사람들의 묵묵함이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의 시스템은 그 미덕을 방치하기도 한다는 걸 저는 그곳에서 직접 목격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어떤 후속 정보나 연결편은 배려받지 못했고 결국 역에서 40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아무도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이 친절하거나 따뜻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죠. 왠지 버려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나중에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되었답니다. 결국 그날 제 기분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일본은 기술적 수준이 높지만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날 방송에서는 이상 신호의 위치와 원인, 복구 예상 시간, 그리고 도착 후의 환승 안내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물론 영어로도 말이죠. 안내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더 안정된 표정으로 바뀌었고 8분쯤 지나자 열차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발했죠.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광경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의 중심을 둔 시스템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이구나. 정확하게 운행되는 철도는 일본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 기술 위에 유연함, 따뜻함, 그리고 배려를 더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보살피고 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기술이 정시성을 만들었다면 이 나라의 문화는 신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감탄이라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이 나라는 철도를 기술로만 운영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존중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껏 철도를 숫자와 도표로만 평가해왔어요. 지연율, 정차 오차, 탑승 밀도 같은 지표만이 철도 시스템의 진실이라 믿어왔죠. 그런데 그날 대전행 열차를 기다리며 느낀 그 8분의 정적과 도착 후 펼쳐진 작고 조용한 배려들은 수십 년간 제가 익숙했던 그 모든 방식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틀림없이 한국 철도의 신뢰를 담은 리듬이었죠. 스위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어딘가 아직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고 그 아래 철도처럼 곱고 단단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질서가 제 마음속에 길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갔고 결국 저 자신이 변화한 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는 일이었어요. 늘 하던 일이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시작하는 문장을 오래 고민했습니다. 평소라면 한국철도 시스템의 정시성 평가 등이라는 무미건조한 제목으로 시작했겠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확함은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기술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며칠은 제게 숫자보다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다양한 열차를 탔고 많은 상황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제가 본 것은 단지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분석하고 싶었어요. 어디까지 기계가 제어하는지, 어디서부터는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는지, 어떤 알고리즘으로 배차되고 어떻게 이중화되어 있는지 전통적인 분석가의 시선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시선은 기술에서 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열차의 도착 시간보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더 궁금해졌고 시스템의 속도보다 그 시스템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굉장히 낯선 감각이었고 동시에 참 따뜻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스위스에서 살아오며 배운 철도의 본질은 정확성이었어요. 초 단위로 도착하고 1분의 지연도 큰 사건이 되는 나라에서 저는 철도가 가져야 할 미덕은 오직 하나, 오차 없는 운행이라고 믿어왔죠. 그만큼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열차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본 건 정확성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고 정확성 위에 신뢰를 얻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는 직원, 환승을 놓친 승객에게 음료를 건네는 영무원, 조용히 무전기를 들고 움직이는 안내자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민들까지.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고 문화적 성숙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에서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코레일에서 열차 지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일은 유럽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승객들은 저마다 불평은 하지만 보상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거든요. 왜냐고요? 해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한때 저는 일본 철도를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죠. 저 역시 그 높은 정시성과 정비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경험했던 건 정확함의 경직됨이었어요. 틀어졌을 땐 말이 없고 돌발 상황엔 대응이 느리며 안내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었죠. 정시성을 위해 인간적인 온기를 포기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은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치밀하고 섬세하다고 느꼈지만 그 위에 얹힌 태도와 감정은 훨씬 부드럽고 배려심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더 정확한 나라가 아니라 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점에서 한국 철도가 일본을 확실하게 넘어섰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쓴 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어쩌면 저 자신에게 쓰는 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뢰는 언제나 조용하게 완성된다. 그리고 한국은 그 조용함 속에서 미래를 먼저 달리고 있다. 그 말을 남기고 나니 마음속에 무언가 정리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철도를 단지 기술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선로보다 그 선로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서로를 믿는 태도라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 이후 저는 유럽 철도 컨퍼런스에서도 한국 철도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스위스의 정밀함이 자부심이었다면 한국의 일관된 신뢰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은 지금도 제 기억 속 서울역 플랫폼 어딘가에서 조용히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열차처럼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짧은 경험이었지만 제 오랜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깊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잊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철도가 단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철학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느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철도가 개발도상국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한 슈타이너 씨는 결국 이렇게 말을 했지요. 한국의 철도는 단지 시간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사람의 일상을 존중하고 신뢰를 설계하며 그 모든 정교함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한 시스템 전문가가 자신의 삶을 걸고 쌓아온 확신이 조용히 무너진 자리에서 나온 진지한 고백이었죠. 그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스위스가 시간의 나라라면 한국은 신뢰의 나라라는 것이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차는 정해진 길을 달리지만 그 길을 지키는 건 결국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움직이는 나라라는 생각 말이죠.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나누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게 자기 몫의 시간을 지켜낸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